자, 지금부터 이제 복잡한 다항함수의 극한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함수 극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를 잠깐 점검하고 본 내용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우리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했었어요. 두 번째, 일일이 수치를 다 대입해서 수치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본래 이제 극한값, 즉 접근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세 번째 아주 독특한 걸 하나 있었죠? 뭐였었죠? 그죠?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대입한다는 것은 극한값을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었죠? 어떤 경우였죠? 즉 x 이퀄 a에서 이 해당되는 점에서 연속이어야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 세 번째, 즉 연속인 점에서의 극한값을 주로 우리가 다룰 거고, 그때 간단한 함수 말고 좀 복잡한 함수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때 복잡한 함수를 다룬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 추가해서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되죠? 여기가 이제 복잡해. 그렇죠. 리미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연속임을 보였으면 다 따로 극한값을 처리해서 전체 연산을 다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연속함수의 극한을 구할 겁니다. 세 가지 형태요. 이차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자, 연속함수 극한인 거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 즉 대입해서 계산할 겁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즉 fa 값으로 계산할 겁니다. 자, 이게 다 fx라면 x 있고 1을 다 대입할 거고 0 대입할 거고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일단 연속함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얘는 이차함수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에서 어떤 점이 있고 다 연속이에요. 그 전체가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이 x 이퀄 2라고 합시다. 이런 점 x 이퀄 1이라고 하면은 이때 좌극한 우극한 양쪽을 아무리 접근해도 그냥 대입해도 똑같죠. 그래서 그냥 x 이퀄 1을 이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니까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임을 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또 fx예요. 무리함수죠. 마이너스 5를 꼭 지정을 해서 이렇게 무리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 이퀄 0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우극한 좌극한을 구하나 이렇게 점을 대입해서 구하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로 x 이퀄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루트 0 플러스 5, 즉 루트 5를 바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입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를 기준해서 마이너스과 0, x축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함수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이퀄 2는 한 이쯤 될 거예요. 자, x 이퀄 2에서 그래프를 관찰하니까 역시 우극한, 좌극한을 구하나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역시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구하면 1 플러스 1분의 5라고, 즉 3분의 5라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우리 앞에서 이제 함수 극한 구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방법을 다 다양하게 배웠는데, 즉
대입해서 구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일단 다항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속함수의 극한이고, 이제 앞으로 다 어떤 계산을 할 거예요? 극한값 구할 때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번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fx가 4차 함수, 무리함수인데 안에가 2차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보는 함수입니다. 분수 함수인데 1차분의 2차로 되어 있어요. 역시 처음 보는, 즉 그래프를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함수의 극한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리미트 성질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면 복잡한 함수가 여기다 가만히 보면 2차와 2차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1차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할 수 있죠. 리미트 성질로. 즉 정확히 이제 사용하면은 얘는 x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x제곱 곱하기 x제곱. 즉 x제곱이 기본함수인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을 2번 곱한 겁니다. 더하기, 얘도 마치 1차 함수, 물론 상수 2 앞으로 빼도 상관없죠. 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이렇게 극한값을 각각 다 구한 다음에 연산 처리를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 성질이었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얘는 그냥 2차 함수야. 다항함수고 우리가 연속함수임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의 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역시 1차 함수야.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연속함수임을 아니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즉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 플러스 2, 즉 3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무리함수이지만 이 복잡한 무리함수를 구성하는 그 안에 기본함수를 보니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역시 우리가 연속임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이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리미트 성질에 의하면. 그래서 루트 이 안에 것을 따로, 극한값을 따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5. 자, 그랬더니 얘는 뭐 하면 돼? 이제 2차 함수니까. 그죠? x 이퀄 0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루트 여기 뭐야 되죠? 그러니까 0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5. 즉 루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수함수인데 굉장히 복잡해.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예요. 하지만 이 전체 분수함수를 구성하는 기본함수가 분모는 1차, 분자는 2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리미트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나눠도 되죠. 즉 이렇게 분자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5-x제곱을 구하고, 분모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나눠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연속, 따라서 대입할 수 있구나. x 이퀄 2로 여기도 연속, 따라서 x에다 2를 대입할 수 있구나. 해서 5-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없죠? 자, 지금부터는 이런 함수의 극한을 주로 많이 취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리미트 성질을 사용하는 이 구간은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는 크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면 머릿속에서 이거는 x제곱이 2번 돼 있구나. 이거는 x 곱하기 앞에다 2가 곱해져 있구나. 리미트 성질을 써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세하게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한.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바로 이 중간 리미트 성질을 사용한 것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갈 겁니다. 얘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내가 뭘 썼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함수가 루트가 있든 분수꼴로 돼 있든 다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다항함수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복잡한 다항함수의 극한이고, 다항함수는 우리가 연속함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할까? 한번 이제 이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 좀 골 때리는 모양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골 때리는 계산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어떤 계산이냐면 무한대하고 무한소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데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 잘 듣고 교과서 같은데 잘 정리를 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리미트 x 이꼴 무언가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을 구할 때 어떤 상수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무한대라든가 무한소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 극한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무한대 같은 경우는 무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할 때 애매한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골 때리는 모양. 그래서 그 계산을 조금 연습을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한대의 계산을 잠깐 연습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한대하고 상수 K라 할게요. 상수입니다. 얘를 두 개 같이 사칙연산을 할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 그걸 한번 연습할까 합니다. 자, 먼저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아주 무지무지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했으면 어떻게 됐죠? 전체도 역시 무지무지 클 테니까 그냥 무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두 번째, 무한대에다가 빼기 K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지무지 큰 수의 상수값을 빼봐야 그래도 별 차이가 없겠죠, 무한대한테는. 따라서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상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를 곱해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단 K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K값이 플러스면은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무한대하고 K를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엔 K가 분모에 있고 무한대가 분자에 있는 케이스. 얘는 뭐가 될까요? 무지무지 큰 수를 어떤 상수로 나눠봐야 그래도 역시 무지무지 크겠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단 K값이 역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고 K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거꾸로 분모의 무한대가 가고 분자의 상수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지무지 큰 수를 어떤 상수로 나누니까 전체 값은 굉장히 작아지겠죠? 무지무지 작아집니다. 즉 무한소가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여기 0이라고 썼는데 0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무한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거는 무한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극한값 확정은 0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하고 상수의 계산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무한대하고 무한대하고 계산할 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한대하고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무한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무지무지 큰 수가 되니까 그냥 무한대입니다. 두 번째,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0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숫자입니다. 누가 더 큰지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무한대가 더 크면은 양수값이 나올 거고 뒤에 있는 무한대가 크면 음수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두 개 똑같다면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변화가 다양합니다. 어떤 값을 취한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요게 골 때리는 모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지무지 크겠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를 또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자와 분모의 무한대가 똑같을 때만 1이 되겠죠.
만약에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2배 크면 2가 될 수 있고 3배 크면 3이 될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 자체가 또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값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골 때리는 모양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무한대의 계산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 무한소의 계산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무한소하고, 무한소입니다. 0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쓰는 거는. 무한소하고 상수키하고 연산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무지무지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K. 무한소에서 K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별 차이 안 나겠죠? 무한소는. 따라서 마이너스 K. 이번엔 무한소에서 상수 K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수를 곱하니까 이거는 무한수가 되겠죠. 그리고 극한값 확정은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 나눗셈인데요. 무한소를 K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인 거니까 0으로 접근하겠죠. 무한소로. 따라서 무한소가 되고 확정은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 상수는 0이 아니란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0이 아니란 전제에서. 자, 그 다음 K를 이번엔 무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이라면 숫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무한소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를 어떤 상수값,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1, 2, 3을 무한수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우리 연습해봤죠? 이걸 분수로 전환시켜서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죠? 무한대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가끔 이거 잘 우리가 적응 못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K값이 1이에요. 이건 무한소입니다. 무한소는 0.00000000 무한이 반복돼서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를 그냥 1이 된다는 것은 무한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분모를 분자로 바꿀게요. 분자는 1 빵빵빵빵빵빵빵빵 무한히 빵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번분수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1 빵빵빵빵빵빵빵 무한대 빵빵빵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특히 이거 잘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상수를 무지무지 작은 수로 나눠버리면 이 자체는 무지무지 커집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한소하고 상수의 계산을 정확히 봤어요. 여기는 골 때리는 모양이 없죠? 자, 이제 네 번째. 여기서 또 골 때리는 모양이 좀 나옵니다. 이번에는 무한소하고 무한소의 계산입니다. 무한소입니다. 0 아니에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무한소가 되겠죠?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무한소입니다. 물론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0이 되나 무한소나 나중에 극한값의 확정은 0으로 해야 되니까 별 탈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소하고 무한소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것도 무한소가 됩니다. 그런데 무한소를 무한소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눌 때는 무한소입니다. 0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수, 아주 작은 수가 똑같으면 1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얘가 분자가 2배가 되면 2가 될 수도 있겠고, 분모가 2배 크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 골 때리는 값이 나올 수 있는, 즉, 뭐라고 확정할 수 없는 값이 막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골 때리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네 가지 상황을 봤는데, 이제 골 때리는 모양을 잘 눈여겨보세요.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번째. 이번에는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계산할까 합니다. 자,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무지 큰 수와 무지무지 작은 수, 무지무지 커지겠죠? 무한대입니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무한대가 되겠죠?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물론 얘가 0이라면 아무리 숫자가 커도 0이 되겠지만 무한소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를 곱하면 뭐가 될까? 아, 이것도 골 때리는 값이 나오죠?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무한소를 분의 무한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무지무지 커지겠죠? 무한대. 그럼 거꾸로 무한소를 무한대로 나누면, 즉 무한대분의 무한소는 뭐가 될까요?
그죠? 무지무지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계산하는 모든 케이스를 한번 다 정리해 봤어요. 싹 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아까 골 때리는 모양이 뭐냐면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부정형.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모양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없었고, 무한대와 무한대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잘 살펴보세요. 또 뭐가 있었죠? 여기 쭉 가다 보면, 자, 무한소하고 상수는 없었고, 무한소와 무한소 계산할 때 여기 하나 있었죠? 여기. 이거 잘 보면 돼요. 그 다음 무한대하고 무한소 계산할 때도 여기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정꼴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정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형. 즉 정할 수 없는 형입니다. 극한값을. 이게 뭐뭐가 있는지 이걸 머릿속에 다 이것은 기억하도록 합니다. 즉 처음부터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 무한소분의 무한소. 0 아닙니다. 그 다음 무한대와 무한소의 곱. 자, 이런 것들은 이 네 가지가 부정형입니다. 극한값을 구할 때 정하기 힘든 꼴이에요. 자, 이런 꼴은 이제 뒤에 이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위주로 잘 정리할 거고, 모두 교과서에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변형할 겁니다. 다 이 fx의 모양이 다 이런 모양인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이 fx가 x 이퀄 a 대입해서 만약에 이런 부정형이 나온다면 얘는 극한값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fx식을 변형한 다음에 다시 대입할 겁니다. 부정형이 안 나오게끔 변형해서. 이때 이 변형하는 것들을 각 케이스마다 다 우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연습도 하고 기억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런 부정형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무한대하고 무한소의 계산을 잘 숙지를 했나요? 잘 숙지하고서 자, 이제부터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형이 나온 아까 네 가지 모습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자, 이제부터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입니다. 자, 이 예제 두 개를 풀 건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어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왔을 때, 대입했을 때 식을 변형한다 그랬죠. 자,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값을 구할 때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약분을 할 겁니다. 즉 분수꼴인 거니까 다 약분을, 분자분모로 뭔가를 약분을 해서 이 무한소로 가는 것을 없애버릴 겁니다. 즉 변형은 약분을 해서 무한소가 되는 그런 항들을 제거할 겁니다. 즉 무한소의 항을 제거를 하는 게 이 변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약분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그냥 같이 천천히 보세요. 자, x가 2로 접근할 때 전체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분모도 다항함수, 분자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대입입니다.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골 때리는 모양이 나와요. 자, 먼저 분자 봅시다. x가 2로 가면은 8-8로 가니까 뭘로 가요? 아직 극한값 확정 안 했다 보면 무한소로 접근하죠.
분모도 x에다 2를 대입해서 보면 4 빼기 6 플러스 2니까 역시 무한소로 오래 갑니다. 그럼 전체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됐어요. 이건 골 때리는 모양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이 전체 식을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변형해야 됩니다. 변형.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변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입이고요. 변형하는데, 그럼 이 무한소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즉, 인수분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되죠. 얘 때문에 무한소로 간 거예요. 얘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모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리미트 x를 2로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구체적으로 분자 분모가 어떤 항 때문에 무한소로 갔을까? x가 2로 접근하니까. 그지? 얘 때문에 무한소로 간 거였어요. 얘만 없어지면 더 이상 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분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더 이상 무한소로 가지 않죠? 자, 요건 뭘로 갑니까? 1로 가고 2 빼기 1. 얘는 뭘로 가요? 4 플러스 4 플러스 4. 4, 3, 12. 12로 가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즉,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 뭐까지? 최종적으로 약분까지 해서 누구를? x 빼기 2라는 항을 약분을 했더니 더 이상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는 그런 골 때리는 모양이, 즉 부정꼴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 할 거냐?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분모가 2 빼기 1분의 요거 4 플러스 4 플러스 4 따라서 10이라고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약분을 해서 무한소의 항을 제거하는 겁니다. 방금 뭘 제거했죠? x 빼기 1을 제거했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루트가 들어가는 식입니다. 루트가 들어간 식은 어떻게 우리가 약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으로 간대요. 0으로 간다면 분모를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대입을 하니까 뭐라고? x에다가 0이에요. 대입하니까 얘는 역시 0으로 가. 여기도 대입해 보니까 루트 5 빼기 루트 5입니다. 뭐죠? 역시 분자도 0으로 가. 따라서 이런 부정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뭔가 약분을 해서 하도록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루트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즉 루트가 우리 인수분해 과정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우리 이 식을 변형할 거냐? 여기는 유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형 방법인 거니까. 자, 유리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분모를 유리화 했는데, 여기서의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형이 나와서 약분하기 힘든 항을 유리화합니다. 즉, 분모를 유리화해야 돼요? 분자를 유리화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는 x가 있어요. 여기 약분하면 되고, 여기는 루트 안에 x가 있는데 얘를 약분할 수가 없죠, 서로 같이. 따라서 여기는 분자를 유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인지 분자인지는 우리가 정해진 바 없이 우리가 골치 아픈 루트 파트를 유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분자를 유리화해야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이거는 그냥 x가 있습니다. 이건 유리할 필요 없어요. 루트 5x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더하기 루트, 즉 루트 5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해서 유리화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5 플러스 x 빼기 5 마이너스 x가 남을 겁니다. 그랬더니 5는 이미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누구 때문에 무한수로 갔어요? 그죠?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는 다 정리하면 2x가 남았어요. 자, x 때문에 이제 무한수로 갔었습니다. 즉 유리화하니까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x가 루트 밖으로 벗겨져 나오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약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잘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인 제거, 즉 무한수로 가는 x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눈치 있게 봐야 돼. x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약분해야 될 대상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정리해 보니까 루트 5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x분의 여기는 2x 이렇게 남죠? 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는 어떤 부정형이 해소됐으니까 세 번째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자는 2, 분모는 루트 5에다가 여기다 0 대입했으니까 루트 5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대입을 했을 때 부정형 0분의 0,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본래식을 변형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분자 분모가 다항식일 때는 괜히 지웠네. 분자 분모가 다항식일 때, 첫 번째 케이스 다항식일 때 그때는 어떻게? 인수분해서 약분을 시켜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x가 2로 가니까 당연히 뭘 약분했어요? 여기는 좀 지웠지만 아까 그죠? x 빼기 2를 약분했습니다. x가 2로 가면 당연히 얘가 무한수로 가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약분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분자 분모에 무리식이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무리식이 들어가면 인수분해하기 힘들어요. 루트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가 방해하고 있는 이 루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 가리지 않고 대상을 유리화해서 약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리화해서 약분하는 겁니다. 잘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제 1번, 요거 1번을 통해서 분자도 다항식, 분모도 다항식, 이런 꼴은 변형을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서 한 다음에 약분하는 겁니다. 약분한다는 것은 뭘 약분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무한소로 가는 그 항을 구체적으로 약분해야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분자 분모가 분모 분자에 루트식, 즉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무한소로 갈 때는 어떻게 정리합시다. 변형은 유리화입니다. 해서 약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제거합니다. 역시 똑같이 우리가 어떤 걸 약분해야 되는지는 그 모양을 정확히 판단하기 바랍니다. 애매한 거 약분하지 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단계의 부정형 극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그런 부정형 극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단 x 다 분자 분모가 다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대입해도 되죠. 여기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x에다 대입했더니 분모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도 무한대. 요거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2차고 1차니까
2차가 훨씬 더 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x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여기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x 2차가 훨씬 더 1차보다 크니까 무한대라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루트가 있지만 여기도 대입을 하면 무한대로 가겠죠. 분자도 무한대,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 가지가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2차분의 1차고요. 1차분의 2차고요. 최고차. 여기는 루트 안에 2차니까 전체적으로는 1차분의 1차입니다. 자, 이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변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무한대를 없애버릴 쪽으로 변형할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무한대가 없어질까? 그렇지. 최고창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여기 최고창을 나눠버리는 거야. 즉, 분자 분모를 최고차 항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나눠서 조금 무한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최고차항은 될 수 있으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어요. 대입했더니. 그럼 이제 변형을 할 건데, 무한대를 없애려면 얘는 2차, 여기는 1차 상수예요. 가장 큰 게 2차죠? 그래서 최고차항 x제곱, 2차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분모는 3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보이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대입합니다. 이제 무한대는 딱 다 사라졌으니까. 그랬더니 요거 무한소로 가요. 얘도 무한소, 얘도 무한소, 얘도 무한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0 이렇게 이제 극한값을 확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예요. 자, 이때 최고차항은 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차로 나눌 텐데 x 2차로 나누면 분모가 0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좀 덜 깔끔해요. 일단 해보고 우리가 좀 모양이 좀 덜 깔끔해서 분모의 최고차, 즉 1차로 나눌 겁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2차로 한번 나눠볼게요. 분자 분모를 2차로 나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잘 살펴보세요. 자, 요거는 4가 될 거고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 여기는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 그래서 이 4 하나만 빼놓고 다 뭘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 무한수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얘는 확정은 0으로 할 수 있고 얘는 4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분모가 0이 돼버리네? 깔끔하지 않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극한값을 확정하기 전에 얘는 무한수로 우리가 가고 얘는 4로 접근하는 거니까 0으로 보지 말고 무한소분의 4는 결국 무한대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풀이 과정이 덜 깔끔합니다. 예? 분모가 0이 돼서.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될 수 있으면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 즉 1차로 나눠버립니다. x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4x가 남고 얘는 3이 남고 얘는 x분의 2가 될 거예요. 얘는 3이 남고 얘는 또 x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얘는 3이 남고 얘는 무한소로 가고 얘도 무한소로 갑니다. 자, 따라서 다시 대입해서 극한값을 확정시키면 얘는 무한대 빼기 3 더하기 0, 여기는 3 더하기 0 이렇게 됐으니까 깔끔하게 상수분의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무한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자 분모와 차수가 틀릴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과는 무한대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 분자 분모가 최고차항이 똑같죠? 최고차항이 몇 차죠? 2차? 아니야. 루트 안에 2차니까 1차분의 1차. 이런 꼴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거는 변형은 분자 분모를 다 x로 나눠줘야 됩니다. x제곱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x로 나누면 먼저 분자부터 볼게요.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x분의 루트 이렇게 되면 얘 루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루트 x제곱분의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x제곱분의 5x제곱 즉 5 빼기 x제곱분의 4x 즉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이것도 x가 분모했던 x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x제곱이 되니까 요거 2 요거 더하기 x분의 3이 될 겁니다. 빼기 x분의 5. 요거 x분의 1이었네. 잘못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대입합니다. 다시 대입했더니 x에다 무한대를 요게 무한소로 가고 요거 무한소, 요거 무한소, 요거 무한소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의 확정은 루트 2 더하기 0 빼기 0분의 루트 5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물은 뭐예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도꼴이 나오는 그런 부정꼴은 무한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자, 이때 될 수 있으면 누구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잘 정리하고 연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적인 변형은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를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채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중간 풀이 과정을 잠깐 보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최고차항보다 적은 차수의 항은 결국 다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즉, 무한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최고차항보다 낮은 차수는 같은 무한대라도 결국 나중에 무한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나머지 것들은 다 결국 계산할 때 다 슈레기가 됩니다. 슈레기. 다 처분할 대상이야. 그래서 요령은 최고차항을 비교했을 때 가장 최고차항이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버리면 어차피 0이 돼버려요. 극한값이. 즉 최고차항만 관찰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자는 2차야. 분모는 1차야. 그럼 어차피 가장 차수가 높은 건 분자에 있으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그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가장 높은 차수를 관찰해 봤더니 루트 안에서 2x제곱, 루트 안에서 5x제곱 1차지만 두 개가 동등합니다. 그럼 따라서 얘네들은 다 사라질 놈이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b만 관찰하면 돼. 이 비율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x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5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요령을 쓰면 상당히 편하죠. 단 다항식으로 돼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요령이 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을 관찰해서 이것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처럼 분모가 최고차항이 더 크면 무한수, 즉 0, 분자가 최고차항이 더 크면 무한대.
분자분모가 똑같은 최고차를 갖고 있으면 그 최고차의 개수 b만 딱 보면 극한값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잘 숙지하세요. 그랬더니 또 원칙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이것만 쓰지 마세요. 자, 이 방법은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꼴에서만 해당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부정형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살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1입니다. 자, 이때 어쨌든 부분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부정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식의 변형은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최고창으로 묶는다.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이게 가장 큰 차수가 뭐죠? 보니까 그죠? 3차죠? 그래서 3차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x세제곱 이렇게. 여기는 2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4 남고요. 여기는 더하기 x제곱분의 5가 남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빼기 x세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극한값을 다시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대입을 했더니 얘는 무한대로 가죠. 여기는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상수고 무한소로 가고 무한소로 가고 무한소로 갑니다. 즉 이쪽이 무한대가 싹 사라졌어요. 남는 거는 결국 뭐 남았어요? 2 남았죠. 그래서 극한값을 확정하면은 무한대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무한대가 되죠. 이렇게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이게 좀 원칙인데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라도 같은 무한대라도 차수가 높은 게 차수가 낮은 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이 굉장히 큰 수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차수가 크면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이게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3차가 이 나머지 낮은 차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딱 봐서 차수가 높은 거 딱 봤더니 얘는 어차피 나중에 무한수로 갈 것들인 거니까 얘만 딱 보고 그냥 무한대 이렇게 처리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써주려면 우리가 반드시 최고창으로 묶는 게 논리적으로 정확한 값을 구하죠. 풀이 과정을 잘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역시 x에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이 전체가 무한대고요.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최고창을 묶어야 되는데 최고창을 묶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하나요? 그죠? 루트가 방해하고 있죠. 이거. x만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때는 기억합니다. 최고창을 묶어야 되는데 루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리식은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해서 루트를 없애는 겁니다. 역시 분모의 유리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루트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x를 곱하면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x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화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분자 x제곱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다시 관찰하기 위해서 다시 대입을 할게요.
그랬더니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죠. 뭐가 됐습니까?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다가 유리화를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까 할 수 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아까 잠깐 다시 살펴보세요. 유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고창만 관찰하면 됐었습니다. 최고창. 몇 차인가? 어디 볼까요? 1차죠? 1차, 1차, 1차. 그래서 따라서 분자 분모를 x1차로 나누면 되는데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또 다시 변형하면 최고창 개수비만 보면 되니까 요것의 개수비 1, 요거의 개수 더하기 1. 어차피 얘네들은 다 이제 무한수로 갈 놈들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무한수로 갈 놈이니까 얘 개수 3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 항이 이렇게 무한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3차에서 전체의 값은 무한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가 즉 무리식이 들어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꼴은 최고창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일단 없애자 하는 마음으로 유리화합니다. 그러면 유리화했더니 분모에는 루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분자의 루트가 없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시켜서 분자의 루트를 없애서 다시 대입했더니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또 새로운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창으로 나눠서 또는 최고차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숙지하세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인 경우에 순수한. 그 다음에 루트가 들어가는 식은 유리화를 합니다. 잘 정리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부정꼴이고요. 마지막 부정꼴은 조금 독특합니다. 판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새로운 식의 변형은 취하지 않고 앞에 취했던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어떤 변형법을 이용할 겁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소꼴입니다. 이것도 부정꼴이었죠? 무지무지 큰 수와 무지무지 작은 수를 곱하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잠깐 볼게요. 일단 대입합시다. 했더니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뭘로 해요? 무지무지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여기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0을 대입하면 아니구나 1로 가죠. 따라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러면 1 빼기 1인 거니까 이거는 무한소로 갑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새로운 어떤 부정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배웠던 부정형을 이용할 거예요. 즉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분의 1로 봐도 되고 무한대는 무한소분의 1로 봐도 됩니다. 즉 첫 번째는 무한대를 이런 꼴로 봐도 돼요. 무한소분의 1 곱하기 무한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로 우리가 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를 무한대지만 얘가 무한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얘를 이런 꼴로 처리하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형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했던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변형 방법을 쓰면 돼요. 자, 뭔지 기억하세요. 뭐죠? 그죠? 약분해서 무한소로 가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꼴인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한 개의 분수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게 두 개 곱하기 꼴로 보지 마시고 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간단한 분수꼴로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분수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이걸 통분해 버리면 되죠. 통분. 그랬더니 이거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x 곱하기 x 빼기 1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인수분해는 필요 없어요. 다 인수분해 돼 있습니다, 벌써. x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누구를 약분해야 돼? 그죠? x를 약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정형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입했더니 0 빼기 1분의, 이건 약분의 1 남았으니까 0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데 얘가 무한소인 거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이용하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을 간단한 단순한 한기 분수꼴로 만들어서, 즉 통분을 해서 그 다음에 약분을 해서 우리가 변형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잘 정리하면서 연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근데 얘는 무한소로 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가 루트 x차, 루트 1차니까 최고차는 개수비를 보니까 그리고 얘도 1로 갑니다. 그럼 얘가 전체는 무한소로 가죠.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얘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되는 얘를 이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무한소를. 그러면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다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니까 이쪽을 무한대분의 1꼴로 만들까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간단한 분수꼴이 돼야 돼. 자, 얘를 이런 꼴로 다루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분수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그런 분수꼴이 나오나요? 그죠? 통분해야죠, 여기를 통분. 그래야 한 개의 간단한 분수꼴이 나오니까. 그래서 통분을 하면 2x 곱하기 루트 x분의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여기서까지 이제 분자고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니까 일단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지러우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약분이 돼버렸고, 약분이 돼버렸지만 이제 무한대분이 무한대라는 걸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약분 잠깐 취소할게요. 잠깐 취소. 선생님 문제를 간단히 만들다 보니까 약분이 쉽게 됐네요. 자, 어쨌든 일단 약분 취소하고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체는 여기 조금 골치 아픈 모양이긴 한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처럼 돼버렸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가? 자, 따라서 이때 그 다음 식 변형은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예제를 잘못 실은 것 같은데, 여기가 골치 아픕니다. 여기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여기가 뭐가 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지만 분모가 요걸 해소해야 되니까 요걸 해결해야 돼. 자, 방금 했었는데 어떻게 변형합니까? 다시 또 얘는 그치? 유리화를 해야죠. 자, 그래서 유리화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는 루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2루트 x,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x 빼기 x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요건 없어집니다. 자, 그럼 남는 건 이제 마이너스 1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남았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입하면 돼. 일단 대입하기 전에 중간 점검할게요. 결국은 처음에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도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자 그랬어요. 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유리화도 했지만 최종 결과물이 뭔지 확인합시다. 다시 대입하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이렇게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겁니다. 루트가 있어서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 루트 x차로 나눠야 되지만 가장 큰 개수비 봐도 되죠. 아까 했지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개수비만 보니까 1 더하기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도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 자, 마지막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부정형 극한값에 대한 식의 변형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만 하지 말고요. 각종 책에 있는 문제를 연습을 자꾸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형에 대한 극한값 계산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좀 굉장히 좀 독특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했던 아주 독특한 극한값 계산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수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적학 가면은 아주 난해한 함수 극한 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극한이니까 이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부등식과 극한입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은 내용입니다. 3개의 함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h, 가운데 gx,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fx입니다.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면, 즉 이런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 과연 이 세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이때도 크기만 성립하느냐, 즉 대소관계만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밑에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교과서에는 이쪽에 등호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면은 양쪽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 맞고, 등호가 있는 상황, 여기가 등호인 상황은 당연하죠. 이렇게 부등식이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등호가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걸 뺐습니다, 선생님이. 즉 가장 큰 hx, 가장 작은 fx, 그 다음 사이에 이제 gx가 있어서 엄격히 대소관계가 성립하는데, 극한값은 물론 대소관계도 성립하지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어떤 수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 실험을 잠깐 할게요. 자, 선생님 손바닥하고 이 칠판 사이 거리가 우리가 거의 0으로 접근하는 3가지 모습을 보여줄 텐데, 3가지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손바닥과 칠판 사이 거리가 0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이게 fx입니다. f, 이거요. 두 번째, 적당한 속도로 조금 더 빨리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gx예요. 그 다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게 hx입니다. 자, 그럴 때 손바닥과 칠판 사이 거리는 가장 우리가 느리게 접근하는 게 fx, 그 다음 gx, hx로서 엄연히 손바닥과 칠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 속도는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같지 않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소관계가 성립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x 이꼴 이제 a인데 이걸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면 천천히 이제 접근하는 f나 적당한 속도의 g나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h나 다 손바닥과 칠판 사이 거리는 뭘로 접근합니까? 그죠? 0으로 접근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극한값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즉 확정된 극한값 3개는
가장 hx가 무조건 크고 gx, 그 다음에 fx가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같은 순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럼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f, g, h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일 요거는 x분의 간단하게 x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좀 더 크려면 x분의 x 플러스 1, 좀 작으려면 x분의 x 빼기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게요. 분명히 대소관계는 성립합니다. 분모가 똑같고 분자가 이쪽이 제일 크고 이제 작죠? 그런데 얘를 전부 다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무한대로 보내면 얘 극한값 뭘로 가죠? 1차분의 1차니까 그렇지 1로 가죠. 얘는 어차피 그냥 1입니다. 얘도 뭘로 갑니까? 그죠? 1로 가죠. 즉 확정된 극한값은 세 개 다 어때요? 다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게 부등식과 극한에 대한 개념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긴 등호가 없더라도 이쪽은 극한값은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것을 좀 설명할 겁니다. 그럼 극한값 구할 때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즉,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이용할 겁니다. 자, 이런 거야. 대소관계가 성립한데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계산의 기법이라든가 그래프를 이용한다든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함수 극한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그것을 이용해서도 구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함수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극한값을 도저히 못 구하겠어. 그럴 때 간접적으로 옆에 있는 fx와 hx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 얘 두 개가 같은 순간에는 얘도 같으니까 극한값이 그때 순간을 받는 거야. 즉 이 fx와 gx의 극한이 만약에 같다면, 뭘로? 그래서 어떤 상수값으로 같다면, 즉 얘도 알파로 접근하고 얘도 알파로 접근한다면 가운데 껴있는 gx는 당연히 뭘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알파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간접적으로 양 옆에 있는 대소관계에 있는 fx와 hx의 극한값이 똑같이 어떤 상수값에 접근한다면, 물론 얘는 상수여야 됩니다. 발산하면 안 되고요. 그때 가운데 껴있는 이 gx의 극한도 역시 상수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일명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야. 비유하자면 f, g, h,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샌드위치를 갖다가 조금 막 쌓아 올린 다음에 막 눌러요. 막 눌러요. 막 꾹꾹 눌러. 그때 h와 f가 거의 달랑말랑하게 눌러. 그런데 가운데 있는 g도 어차피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운데 껴 있으니까 어차피 중간에 얘가 f하고 h하고 거의 접근하면은 가운데 g도 그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를 벗어나지 않고 그 사이에서 논다. 뭐 이렇게 비유해서 일명 샌드위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해됐나요? 목적을 잠깐 다시 한번 합시다. 목적은 이 가운데 있는 함수입니다. 즉 가운데 함수가 어떨 때? 도저히 극한값을 구할 수 없는 난해한 함수일 때. 그 난해한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좌우에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그 범위를 이용해서 좌우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고급 방법입니다. 주로 미적학에서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이번에 한번 도전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fx가 가운데 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fx의 극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fx가 이건 아예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간접적으로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단 두 개 함수 극한이 같아져야만 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갔습니다. 그때 fx 극한은 몰라도 얘는 뭘로 접근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최고차가 2차분의 2차입니다. 따라서 상수는 볼 것도 없이 개수 b를 보니까 2분의 1로 접근해요. 이쪽도 마찬가지. 뭘로 접근합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2로 접근하네요. 얘도 뭘로 접근해요? 역시 2차와 2차의 개수비를 보니까 2로 접근하죠. 두 개가 일치합니다. 확정된 극한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거니까 샌드위치를 연상해서 얘도 2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요 정도의 이제 극한인데, 예제 2번, 미적학에서 다루는 거지만, 좀 현실감 있게, 우리가 어떤 난해함수 극한을 구할 건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약간 이제 다항함수를 벗어난 예제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어떻게 잘 되나요? 자, 일단, 이 두 개 함수에 곱으로 돼 있으니까 각각을 잠깐 살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뭘로 갑니까? 이제 무한수로 가죠. 근데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피겠습니다. 대입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y는 왔다 갔다 이제 진동합니다. 즉 발산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나요? 안 되죠. 리미트 성질을 써야 될 건데 둘 다 수렴하지 않는 한 극한값을 구할 때 성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방금 한 이제 부등식과 극한, 즉 샌드위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일단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양 사이드에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우리가 함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지정할 거냐? 이제 사인의 범위가 있죠. 이렇게 사인 x 자체가 엄연히 범위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x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x분의 1. 이쪽도 x분의 1. 그런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잘 몰라도 양 옆에 극한값이 일치만 된다면 가운데는 껴있으니까 사이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뭘로 갑니까? 이제 무한수로 가죠. 얘는 역시 무한수로 갑니다. 즉 확정은 그냥 0으로 확정해도 돼. 그럼 가운데 껴있으니까 얘도 극한값을 뭐라고 확정해도 됩니까? 그죠? 0으로 확정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난해한 함수를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예제 줬는데 보통은 이제 수투에서는 이 정도 꼴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동안 이제 연속함수 극한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함수 극한의 활용입니다. 영상 강의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앞에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했고 강의했던 내용과 문제 수준은 기본 문제들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기본 문제니까 잘 연습하면 뭐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떤 걸 주로 내느냐? 이걸 주로 냅니다. 즉 극한을 배웠으면 한번 써먹어봐 뭐 이런 문제예요. 우리 이제 활용을 뭐 공학이라든가 뭐 경제학에 쓰기는 매우 난해하니까 주로 이제 도형에 적용하는 게 이제 교과 과정이고 시험 문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안 하면 결국은 점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제, 좀 쉬운 문제로 활용 문제를 도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조금 맛배기로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도전을 먼저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도전! 자, 어떻게 할만한가요?
자, 문제 스타일은 앞에 이제 다른 탄원, 이제 수완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와 크게 접근 방법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함수극한 활용이고 특별히 이제 도형에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도형과 극한이라고 자꾸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도형과 극한을 구하는 어떤 구조는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함수가 넓이, 길이 등등등 이렇게 도형 값을 취하는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전체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값, 즉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여기 넓이면 넓이의 접근값, 길이면 길이의 접근값 등등등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나? 이 길이 넓이에 해당되는 이 대상값을 전부 x의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x의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방식에 의해서 극한값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극한값 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결국 x의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만 연습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도형에서 많이 취하는 방법은 보통 이 x가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혹시 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다시 해봤나요? 자, 그러면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자, y꼴 파란색에 y꼴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위에 한 점 p를 잡았습니다. p점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리고 a점 좌표가 1,0, b점이 0,1, 그 다음에 c점이 1,1이랍니다. 자, 그럴 때 이 사각형 넓이를 fx라 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넓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때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요? x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p점의 좌표를 x, x제곱으로 놔져 있으니까 여기서 x가 1로 간다. 그러면 이 좌표, 이 x 좌표가 1로 접근하는 거니까 어떤 점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p점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점 근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가까이. 그럴 때 사각형 넓이도 조금씩 바뀌겠죠. 거의 무한수로 접근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무한수로. 근데 그냥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한수가 되니까 기왕이면 항상 부정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한수로 가는 x 빼기를 요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의 극한값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fx를 먼저 x식으로 만들게요. 자, 첫 번째 단계 fx가 넓이입니다. 사각형 넓이. 얘를 x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넓이 묘한 사각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때요? P하고 C점을 이렇게 이어서 직선으로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각각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이쪽 거 B, C, P 더하기 삼각형 이쪽 A, C, P. 자, 얘네들을 나눠서 얘네들을 좌표 X의 식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BCP는 자, 요 삼각형이에요. 밑변을 이쪽으로 하고 높이를 P점의 Y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곱하기 밑변 좌표를 보니까 1입니다. 자, 높이는 P의 Y좌표 X제곱에서 요 1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삼각형 ACP예요. ACP 역시 밑변을 눌러 잡게요.
밑변을 이렇게 잡고 높이는 이 P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이쪽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요 길이 X에서 1을 빼면 되죠? X 전체에서 1을 빼면 됩니다. X 빼기 1.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했더니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x식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극한값 구하러 갑시다.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x 빼기 1분의 fx 이걸 다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극한값 계산에 이제 치중해야 돼.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아니면 대입할 수 있나요? 그죠? 분자 분모가 다 다항식이니까 리미트 성질에 의해서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뭘로 갑니까? 0, 0이니까. 아, 무한소분의 무한속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거해야 되죠, 약분해서. 그래서 약분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건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러면 결론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1이 됐고, 분자는 요거 2분의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칸이 좀 모자르네. 자, 이 전체에 대한 극한값을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 부정꼴이 해소됐으니까 다시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2 더하기 여기는 상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는 조금 간단한 문제였고요. 나중에 열심히 복잡한 문제를 도전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강의는 연속함수의 극한 위주로 했고요. 대입하는 그런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그때 그냥 대입하는 건 쉬우니까 대입해서 골 때리는 모양이 나오는 부정골 4가지를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다시 대입하는지를 연습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숙지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극한값 계산법을 배웠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최후의 방법입니다. 부등식과 극한, 즉 샌드위치 법칙을 배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활용을 하나 다뤘습니다. 자, 빠짐없이 선생님 하려고 애썼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요. 지금 벌써 새벽 5시네. 선생님이 약간 비몽사몽에 강의하면서 틀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틀린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고요. 수업 때 열심히 질문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